저는 결혼을 2달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답니다.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이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무개념의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결국은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의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의 장녀예요. 부모님도 사회적 권위도 있으시고 검소하고 알뜰한 성격을 가지셨고요. 남자친구는 사범대학을 나와서 임용고시를 3년간 준비하다가 다 떨어지고 사립학교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참 착하고 저에게 잘했어요. 다정다감했고요. 물론 뜻대로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저랑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취업도 했으니 이제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취업한 지 갓 1년인데 아직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벌써 결혼을 해야 하냐며 남친은 결혼을 미뤘지만 저희 부모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 고모 명의로 된 수도권 쪽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마침 그 집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고모한테 얘기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라고 허락해 주셨답니다. 당연히 아빠가 전세 비용을 드렸다고 해요. 좀 저렴하게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 결코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니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할 몫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매우 독립적으로 키우셨고 저의 생각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딸이 잘 선택했으리라 생각하셨던 것이죠. 참 고마우신 부모님이시죠.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너무 허영기가 가득하고 명품으로 휘감은 느낌을 받았어요. 집안 형편도 그리 부유하지 않은데 꼭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소하게 자란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답니다. 저희는 고모네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빠지자마자 살림들을 하나씩 들여놓고 제 옷이랑 물건들도 갖다 두고 여유있게 신혼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도 아직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준비가 잘 돼가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물건을 배송시켜서 정리를 하려고 자주 신혼집에 들르는데 그때마다 누가 왔다 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사람의 온기가 좀 느껴지거나 화장실에 부분적으로 살짝 물기가 있거나 그런 느낌이요. 물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남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짐도 가져다 놓고 청소도 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낯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오는 그런 직감 말이에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면서 저는 혹시 남자친구에게 누가 왔다 갔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여기 누가 비번 알고 있는 사람 없지?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결혼 앞두고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며 저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대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며 지내던 어느 날 드디어 현장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친의 누나, 그러니까 예비 시누이가 버젓이 자기 남자친구랑 우리 신혼집에서 놀고 있지 뭐예요? 화들짝 놀라서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나 왔어? 집도 비어있고 해서 왔는데 뭘 그렇게 놀라? 하며 태연하게 저에게 대답을 하더군요. 시누이라는 사람은 남편보다 5살 위에다가 결혼하고 지금은 이혼한 돌싱이에요. 현재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허영기가 아주 득실득실한 사람입니다. 돈도 없는데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고 그 카드값 못 갚아서 동생한테 돈이나 빌리는 그런 누나였죠. 아주 뻔뻔하게 저에게 뭘 그리 놀라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지금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이 집 주인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가 나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가 왜 너희 집이야? 내 동생 집도 되는 거지. 곧 니네 결혼할 거잖아. 내가 누난데 내 동생 집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냐? 어디서 거지같이 입고 와서는 큰 소리야.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버럭 화를 내고는 자기 남자친구와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제가 남친한테 전화를 했죠. 누나가 우리 집에 와서 남친이랑 놀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친도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다가 무언가가 갑자기 떠올랐는지 머뭇머뭇거리면서 한 3주 전인가 그때 누나가 집에 예쁜 커피잔을 갖다 놓을 테니까 비번 좀 알려줘 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죠. 커피잔을 동생을 통해서 주면 될 것을 왜 굳이 본인이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이며 또 그렇다고 아파트 비밀번호를 왜 알려줬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답니다. 예비 시누이가 좀 자유분방하고 특이하다고는 생각했었지만 이 정도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었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결혼 전이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차마 친구들한테는 얘기 못하겠고요. 엄마 역시 화들짝 놀라시면서 솔직히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시며 말씀을 술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 때에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와서는 나이가 들면 명품백이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얘기하며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서스럼 없이 저희 엄마한테 명품 중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면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희 부모님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여유가 있지만 절대 자랑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고 있는데 남친네 부모님은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아들이 장가 가는데 집도 못 얻어주시면서 그렇게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견례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불쾌하셨지만 딸의 결정이기에 믿고 승낙을 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서 혼수로 받고 싶은 모피코트랑 명품백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 거랑 시누이 거 각각 2개씩을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속으로만 참고 계시는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남친이랑도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짐을 가지고 또 신혼집을 갔는데 드디어 여기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가구가 배송되고 저는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소파에 둘이 앉아서 저희 엄마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주신 수입 커피잔에 커피를 타며 마시면서 하하 호 수다를 떨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은 시누이 남자친구. 직업도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시누이 남자친구까지 함께 와서 이 집을 마치 자기네 집처럼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빠랑 같이 여기 집에 좀 와주시라고요. 그러고는 얘기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기 아들 집이기도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다 놓은 제 짐을 좀 정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네 집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와서 정리까지 해주니 고마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얼른 방에 가서 옷장을 들춰봤더니 제가 가져다 놓은 옷가지들 중 몇 개밖에 남지 않았고 제가 사용하던 핸드백 등도 몇 개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비싼 것들은 아니지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남친의 누나는 또 함께 나서서 저보고 아무리 검소하다고 하지만 그릇이며 사놓은 꼬라지 보라고 하면서 옷이며 신발이며 그릇이며 다 거지 같은 것만 사놓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하면서 수준 떨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한참 실갱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저희 엄마도 한 말씀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설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버리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시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일어났답니다.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네를 지금 도둑 취급하는 거냐고, 아들 집에 와서 살림 도와준 게 잘못이라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엄마들 많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수는 도대체 언제 주실 거냐고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예비 시누이도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저희 엄마를 몰아붙였어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듣고만 계셨던 저희 아빠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무단 가택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단호한 말투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댁딸 같은 버르장말이 없는 애는 자기들도 며느리 삼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시댁 식구들을 도둑 취급하는 년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누굴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지금 거의 무단 침입에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는 막대 먹은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데 말이에요. 정말 막가파 중에 막가파 아니었나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저희 신혼집에 남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불렀거든요. 부랴부랴 달려와서는 자기 엄마가 막 울면서 억울하다고 도둑 취급받고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신고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죠. 남자친구가 바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모두 보시는 앞에서요. 그걸 보신 저희 아빠도 못 참고 남자친구의 뺨을 때리면서 아수라장 속에서 그 식구들은 이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자기네 식구들 무시하고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이렇게 자기 엄마랑 누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자친구가 나가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 남자친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마음 하나 보고 임용고시 준비하던 시절에도 제가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용돈까지 찔러주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허무했어요. 잘난 소개팅 자리들 다 마다하고 남자친구 뒷바라지 했는데 결국에 남는 건 이런 허무함이더라고요. 아니면 남자친구도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데 제 직업과 우리 집안 때문에 그저 그렇게 결혼하고 살려고 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 아빠가 파혼을 선언하시고 저 또한 남자친구한테 파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이 집도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세를 내놓았답니다. 남자친구는 며칠 후에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집에도 찾아오지만 저도 부모님도 더 이상의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아직 예물도 안 했고 신혼여행도 가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라서 위약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손해볼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예식장만 캔슬하고 위약금 내면 깔끔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 가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적어도 이효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결혼은 사람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신중하고 잘 판단해서 앞으로 2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